안녕하세요. TAS 김하중입니다. 오늘은 원가관리 실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가관리에게는 재무회계랑 다르게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보고 실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저도 처음 원가 담당자로 일할 때 교과서를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관리에게는 기업에 맞게 최대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품의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SAP를 쓰는 제조업체에서 원가 담당자로 꽤 오래 일을 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원가 관리 실무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업종은 볼트 제조업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결산분으로 진행을 해보고요. 자, 생산관리팀에서 생산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생산 오더가 2개가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생산 오더는 볼트 1000개 생산해달라. 두 번째는 2000개 생산해달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고요. 이제 생산을 하려면 원재료가 필요하겠죠. 원재료, 혈관 코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초 원재료가 있을 거고, 기초 원재료가 100kg에 단가 100원, 그리고 단기 구매분이 수량을 300kg에 단가 15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기초 금액은 10,000원이고 2024년 2월에 구매한 원재료는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고에 쌓인 원재료가 생산 오더에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생산 투입, 생산 오더가 2개니까 2개로 쪼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오더에는 수량은 100kg에, 두 번째는 200kg 투입됐다고 보겠습니다. 단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총평균법을 씁니다. 평균값이죠. 전체 금액에서 수량을 나누면 평균가가 나오겠죠. 네. 이 금액을 원재료 투입 금액으로 쓰는 겁니다. 물론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총평균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생산오더 1번의 원재료비는 13,750원이 되고요. 생산오더 2번의 원재료비는 27,500원이 됩니다. 원재료를 가공할 노무비와 제조 경비도 필요한데요. 노무비와 제조 경비를 합쳐서 가공비 또는 가공 원가라고 부릅니다. 노무비, 제조 경비에 포함된 에너지비, 감가상각비, 가격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2월에 발생된 노무비는 4만원, 에너지비 3만원, 감가상각비 2만원, 기타 경비는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비용들은 각각의 부서와 설비들에서 발생된 비용일 텐데요. 한번 최상단부터 비용을 기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공통에서 발생된 비용이 있었을 거고요. 또 생산팀에서 발생된 비용, 개발팀에서 발생된 비용이 있었을 겁니다. 볼트를 제조하기 위한 성형 설비에서도 비용이 발생했었을 거고, 포장 설비에서도 비용이 발생을 했었을 겁니다. 제조 공통에서 발생된 비용은 공장 건물에서 발생된 감가상각비 만원, 기타 경비 5,000원, 또 생산팀에서는 노무비 만원씩, 개발팀 노무비 만원, 성형 설비에서도 각각의 비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비용들이 발생한 부서와 설비들을 코스트 센터라고 합니다. 비용 중심점이라고도 하고요. 비용을 담는 통의 역할도 하게 되고
비용을 배부하거나 배부받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 간접 부서에서 발생된 비용들은 모두 제조 직접 코스트 센터에 배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제조 공통부터 한번 배부를 해보면요. 제조 공통에서 생산팀과 개발팀으로 배부하고 생산팀에서 하위 설비까지 배부를 합니다. 개발팀도 마찬가지로 성형 설비와 포장 설비에 배부가 되고요. 제조 공통의 감가상각비는 어떤 기준으로 하위로 배부하면 될까요? 저는 각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 면적으로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조 공통의 기타 경비는 5대5로 배부하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이 배부 기준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게 또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생산팀의 노무비 같은 경우는 관리자의 급여일 테니까요. 어떤 설비에 얼만큼 공수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관리 비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개발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배부를 해보겠습니다. 제조 공통의 감가상각비는 사용 면적으로 배부돼야 되는데요. 현재 각 팀이 6대4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만원에서 6천원이 배부될 거고 개발팀에는 4천원이 배부가 될 겁니다. 기타 경비는 5대5의 비율로 배부가 되고요. 생산팀의 노무비는 관리 비율로 배부가 됩니다. 개발팀도 마찬가지고요. 관리 비율을 5대5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형 설비의 노무비는 2만원, 특정 설비의 노무비도 2만원이 되고요. 나머지 비용은 전부 5대5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12,000원, 감가상각비는 8,000원, 1,500원, 1,500원. 지금 코스트 센터의 최하단까지 배부가 됐는데요. 이 배부된 금액의 합계는 총 비용과 동일해야 됩니다. 합계를 내보면요. 네, 총 비용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렇게 최하위 설비까지 비용을 배부한 이유는 각 설비의 액티비티당 단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액티비티라는 건 시간도 될 수 있고 중량도 될 수 있고 수량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성형 설비의 노무비는 분당 단가가 얼마인지, 포장 설비의 에너지비는 분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최하위 설비까지 비용을 배부한 겁니다. 실제로 설비의 액티비티당 단가를 구해보겠습니다. 각 설비의 비용은 배부가 완료된 금액을 가져오면 되고요. 이 액티비티는 성형 설비가 2024년 2월에 한 달 동안 얼마나 작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300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포장 설비는 100분으로 가정하고요. 그러면 액티비티 단가는 비용에서 액티비티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성형 설비의 노무비는 분당 67원이라는 얘기고요. 포장 설비의 에너지비는 분당 100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생산 오더 1번의 가공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공비에서 수량은 액티비티를 의미하는 거고요. 생산 오더 1번의 액티비티는 총 300분 중에 100분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포장 설비는 30분 썼다고 생각해 보고요. 단가는 액티비티 단가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랑 액티비티 단가를 곱해보면 가공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생산 오더 1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볼트 1000개를 만드는데 원재료비와 가공비까지 합쳐서 45,667원이 나오게 되고 볼트 1개당 단가는 46원이 됩니다. 생산 오더 2번도 마찬가지로 구해보겠습니다. 액티비티는 성형 설비 같은 경우에 300분에서 100분을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생산오더 2번에서는 200분을 사용하게 되죠. 확장 설비는 70분을 사용하게 되고요. 단가는 구해놓은 액티비티 단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단가를 곱하면 가공비가 나오게 되고요. 생산오더 2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볼트 2,000개 만들었고 원재료비와 가공비를 합치면 95,583원이 됩니다. 단가는 48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생산오더 2번에 기초 제공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1,000원어치만큼 있었다. 이 제공품이라는 것이 사실 이 생산 오더가 제공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공품이라는 말 자체가 현재 제조 공정에 들어가 있는 품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초 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전월 달에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생산 오더 2번이 2,000개짜리 생산 오더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들다가 말았다 이 뜻입니다. 제품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기초 제공 1,000원어치만큼이 이번 달로 넘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 기초 제공을 이렇게 품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2,000개를 다 못 만들었어요. 1,500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체 금액에서 2,000개를 나눈 다음에 완성된 1,500개를 곱하면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기말 제공이 총 제조 원가에서 단기에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만큼만 빼면 기말 제공 금액이 나오겠죠. 물론 이 방법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완성품 환산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SAP처럼 표준 원가를 적용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표준 원가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제공이 발생할 때마다 완성품 환산율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을지, 그게 쉽지 않다면 이런 방법을 또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완성이 되면 창고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기초 제품이 있었을 거고요. 기초 제품은 1,0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단가는 45원에 금액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단기 완성품이 있죠. 생산오더 1, 2번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수량은 2,500개가 완성돼서 창고에 들어왔고 그리고 금액은 더해주고 이 창고에 있는 제품들이 판매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3,000개가 팔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단가는 마찬가지로 총평균법을 쓰면 됩니다. 금액과 수량을 나눠주면 단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13만 9,804원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제품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판매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기타 출고로 수량은 100개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출고 단가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는 총 입고 수량에서 출고 수량을 빼주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총 입고 금액에서 출고 금액을 제외해주면 기말 제품 재고가 18,64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재고 수불부를 만들면 되는데요.
재고 수불본은 재고 입출고 내역의 수량과 금액을 보여주는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고 수불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재료부터 입력을 해보면요. 원재료 기초 제공 없고요. 기초 재고 수량은 100kg 있었고 기초 재고 금액 10,000원 있었고요. 구매 입고 수량 300kg 있었고 금액 입력해주고 원재료라서 생산 입고분 없었습니다. 판매분 없었고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출고된 수량이 있었고요. 생산 출고 금액은 가져오고 기타 출고 없었고 기말 제공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수량은 입고분의 기초와 입고분에서 출고분을 제거해주면 해당 수량이 나오고요. 기말 재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재고 금액에서 입고 금액들 더해주고 출고 금액들 빼주면 해당 금액이 나오고요. 제품 같은 경우는 기초 제공 금액이 있었습니다. 1,000원 있고 기초 재고 수량이 1000개의 기초 재고 금액 45,000원. 제품은 구매 없었고요. 생산 입고된 수량 있었습니다. 판매 수량 1,000개. 생산 출고 없었고 기타 출고 프로모션분 있었고요. 금액 4,660원. 기말 제공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수량은 기초 재고 수량에서 입고 수량 더해주고 출고 수량 빼준 결과 기말 재고 금액은 기초 재고에서 입고 금액들 더해주고 출고 금액들 제외해주면 기말 재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원재료비는 생산오더 1번과 2번에서 가져오게 되고 가공비는 생산오더 1번의 가공비와 생산오더 2번의 가공비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2024년 2월에 총 제조원가는 원재료비와 가공비를 더한 금액이 되고 제품의 기초 제공과 기말 제공 금액을 가져와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전월에 만들다만 제공품과 이번 달에 제조 원가를 더해서 제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다 만들지 못한 제공이 있을 경우는 제품이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온 반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의 단기 완성품과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초 제품 재고 금액을 넣고 기말 제품 재고 금액과 제품의 기타 입고는 없고요. 기타 출고 금액을 넣고 이 상태에서 매출 원가는 반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초 제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와 제품의 기타 출고분을 빼주면 매출원가 금액이 T 계정의 매출원가 금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네. 손익계산서를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면요. 해당 제품의 매출이 1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 매출 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와 동일하겠죠.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판매 관리비 5,000원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조원가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아시고 원가 공부를 해보시면 또는 실무에 접근을 하시면 한층 편하실 겁니다. 다음 챕터부터는 실제 원가 시스템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